조국 혁신당 요즘에 기세가 만만치 않죠. 반윤 비명 급진적 지지자들이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국 신당 면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되면 저는 이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지금 피크를 찍은 시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국 혁신당이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가에는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작용한다고 보는데, 첫째,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느냐. 둘째,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소위 조국 혁신당 구성원들의 도덕성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국 혁신당. 요즘에 기세가 만만치 않죠. 비례정당에서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라고 응답한 그 여론조사 그 결과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중심에는 소위 형사 또는 범죄 피의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혁신당을 비례정당으로 찍겠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 육박하거나 20%를 넘는 것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인가? 저는 이게 소위 반윤석열, 그리고 비이재명, 반윤, 비명 급진적 지지자들이 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순간은 곧 소멸의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진리라고 저는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신당 면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본격화되면 저는 이 조국 신당의 지지율은 지금 피크를 찍은 시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제가 쓴 허민의 정치카페 격주 화요일날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허민의 정치카페를 함께 보시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조국당의 토대는 뭘까? 같이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조국당의 지지 토대는 세 부류로 정리된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일부 수도권의 반윤, 비명, 친문 성향의 유권자. 그 두 번째로는 연령별로는 6월 민주항쟁 1987년이죠. 이후 촛불 시위 크게는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16년까지 광장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40, 50 세대. 그리고 직업별로는 진보적 화이트 칼라와 강남 좌파 인텔리 그룹. 자본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정치 성향과 의식은 급진화한 중산층과 중첩된다. 네, 저는 이렇게 지역별, 연령별, 그리고 직업별로 이러한 부류에 있는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 지지의 핵심 기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비례대표 선호 투표정당 조사인데요.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이제 집권당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고 하는 응답이 34%가 나와 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뭡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여기가 24%가 나와 있어요. 근데 조국신당을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19%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보시면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을 단순 합산하면 이게 4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성정당보다 9%포인트가 높아요. 예, 이게 조국신당이 실질적으로 그 범야 지지 기반을 넓히는 건지, 그걸 떠나서 조국신당은 왜 이렇게 예상률이 높은 건지, 이준석의 대표가 이끄는 이제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소위 이낙연 전 민주당 그래도 대표를 하시고 총리를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런 사람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
지금 뭐 1%에서 3%, 뭐 4%,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신당 비례정당 선호, 이 득표, 지지율이 19%나 된다는 거. 이거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조국신당 비례 선호 정당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그래픽은 특히 이제 조국신당을 지지한다는 이제 유권자가 19%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근데 여기서 이 평균 19%를 넘는 분야별 지지율입니다. 자, 지역을 한번 보시죠. 수도권에서 22%, 호남에서 25%가 나와 있죠. 자, 호남에 상당한 정도의 지역 기반,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일부의 이제 지지를, 그 나름이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34%, 50대에서 31%, 40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34%면은 이게 뭐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역시 이제 40대 50대죠. 4050이 조국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27%, 상당히 높죠. 그리고 사무관리직이 22%가 돼서 여기서도 이제 이 양대 직종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지지 정당에 응답한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층에서는 34%가 조국 혁신당을 찍었는데, 답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 즉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찍겠다는 건 55%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한 수치죠. 자, 자신이 진보라고 응답한 층을 보면,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이 38%였는데,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고 하는 응답이 39%예요. 오히려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더 1%포인트 전 높습니다. 네, 이런 것이 바로 지지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조국 혁신당은 소위 그 친명행제 비명행사에 따른 소위 그 민주당의 공천 내전에 회의감을 느껴서 투표하지 말자, 잠이나 자자, 정치는 무슨 정치야 라고 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제 깨운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선명한 검찰 정권 심판론을 이제 조국이 내걸었지 않습니까? 저거 그럴듯해. 야, 그래, 저렇게 매운맛이 좋지. 나는 순한 맛이 싫었어. 라고 하는 이제 좀 급진적인 지지자들을 이제 불러 모은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러한 지지층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이 선거판으로 소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중도에 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준비한 PDF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조국 혁신당의 급부상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꿔놓은 지 2달도 안 돼서 총선판을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만들었다.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불붙을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오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전격 출국시킨 일은 정권 심판이란 민심의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당의 상승 무드가 계속될까? 이 소위 조국 효과는 조국 현상을 부르고, 또 조국 현상은 조국 바람을 만들고 조국도의 새로운 역사를 쓸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역시 중도의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자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더라도요, 중도층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19%죠. 요거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평균 지지율 정도에 그치는 거고요. 그리고 무당층은 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조국 혁신당을 강하게 견인해내는 모습은 아직은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국 혁신당이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가에는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작용한다고 보는데, 이거 역시 PDF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견인할 수 있는가에는 두 개의 변수가 작용을 한다. 첫째, 윤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계속 이어지느냐. 만약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 이대로 가고, 그리고 이재명의 사당화 논란에 의한 당의 분열상이 계속이 되면
반윤 비명을 표방하는 이 소위 유권자 그룹이 전 조국혁신당으로 더 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둘째,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소위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의 도덕성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보시면요. 급진화한 세력은 조국이라는 인물보다 검찰 정권 심판 구애에 열중하지만 중도층은 인물의 도덕성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특히 도덕성 문제는 조국당의 아킬레스건이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냐 하면 조국당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명단이 어저께 밤에 발표가 됐어요. 자,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그 1심, 2심을 통해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비례대표 2번입니다. 투표에서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이 당원 투표 이제 포함한 이제 이 유권자 투표에서 압도적 1등을 해서 이제 남성은 2468 짝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차지했어요. 자,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여기서 1심에서 지난해 말입니다.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누굽니까? 전 의원이지만 그 전에 울산경찰서장을 지낸 사람이죠. 비례대표 8번을 받습니다.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너끈한 당선 안정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 밑에 검사로 있으면서 윤석열 찍어내기로 공수처의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박은정 전 검사장 비례 1번을 받았습니다. 또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이분도 이제 법무부에 일했지만 전 검사장 출신입니다. 비례 10번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 상위권 순번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드글드글 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고 중도층이 과연 정말 저 사람들의 도덕성을 보고 내가 과연 저 당에 투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까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한때 특히 조국 이 혁신당의 대표 조국이 한때 이제 추앙했던 카를 마르크스 그 소위 사회주의 운동권 그룹의 정말 뭐 신화 같은 그 역사적 전설적인 존재 카를 마르크스가 얘기한 말을 제가 구태여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첫 번째는 비극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극으로. 원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비극할 때 비극인데 트레지디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소극으로 할 때 소극이라고 하는 건 이제 far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웃음거리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웃음거리로 반복이 된다. 조국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죠. 조국의 등장,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래서 검수한박 검찰개혁을 거세게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졌는데 가족 입시 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죠. 그때 검찰 수사의 총지휘봉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청장. 네. 그리고 나서 35일 만에 말하자면 이제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어요. 역사는 첫 번째는 비극으로 끝난 겁니다. 마르크스 얘기처럼. 네.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지금 조국이 뭐를 부르짖고 나왔어요? 윤석열 정권 타도, 임기 단축. 그렇죠? 검찰 정권 심판.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당수로 총선판에 뛰어든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역사는 두 번째는 소극으로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쓴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정치 실험은 비극과 소극으로 연결되는 역사의 반복성을 확인할까? 조국혁신당은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자라는 지민 비조의 혜택을 받게 될까? 혹은 4년 전 급상승했다가 급퇴조 흐름을 보였던 열린민주당 모습을 답습할까? 그 답은 여야 내부의 갈등 해소 여부, 선거판 구도의 변화, 그리고 베일을 벗은 조국당 내부의 도덕성 문제를 지켜보는 유권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저는 바로 이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고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특히 중도 성향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위해서.